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플렉스 마무리를 거기서 할 거고요. 오늘부터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스크립트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얘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사용하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가 또 나와요. 얘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다룰 거면 이 콘솔은 무조건 필수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자바를 다룰 때 system.println을 사용해서 출력해보죠. 그 출력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봤던 프로그램들로 보면 실제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화면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 코드가 갖고 있는 값이라던가 데이터가 어떤지 확인해보는 용도로도 많이 출력을 해봤죠, 콘솔에. 그 콘솔과 유사한 녀석이에요. 근데 좀 차이가 있다라면 자바 쪽에서 사용되는 그 콘솔 영역, system.println을 사용하는 영역은 일반 사용자는 접근을 못하는 곳이에요. 그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 쓰려면 그 사용자를 여기다 앉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써야지만 볼 수 있는 콘솔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스크립트를 다루면서 시작되는 이 콘솔은 사용자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스크립트에 대한 거를 하나씩 좀 알아보면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그때 콘솔 부분 나오면은 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이 큰 네모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MVC를 구조를 갖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있고 모델이 있고 뷰가 있다라고 했어요. 모델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를 의미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자바 쪽 영역이 될 것이고, 뷰라고 하는 영역은 실제로 사용자한테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딴 정도가 될 건데, 자,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사용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요. 나 이 사이트 열 거야 라고 들어와요. 그럼 일단 화면 보여줘야죠.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할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화면단에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 같은 걸 누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로그인이라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입력된 회원 정보가 이 안에 보관된 애들 중에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JDBC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어 볼 때 이것까지는 한 거예요. 단 이제 화면에 이런 구성 같은 거가 없었을 뿐인 거지. DB를 갔다 오는 거 다 해봤잖아요. 어떻게 검증하는지 이런 것도. 가야 됩니다. 자, 이걸 눌렀을 때 이 정보를 들고 가야 돼요. 어떻게? 얘를 자바 쪽으로 보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바 코드 내에서 화면을 그리는 것도 하고 데이터도 전달하고 이랬으니까 따로 분리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스크립트까지 배우시고 나면 이제 진짜로 JSP를 다루게 될 건데, 이 JSP는 화면을 그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화면 그리는 역할에서 끝날 게 아니라 화면을 그리는 건 그리는 거고 그 안에서 자바랑 통신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자바 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자바가 그 넘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DB를 보낼 겁니다. DB를 보내는 방식은 컨트롤러가 이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서비스한테 넘겨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DAO한테 명령해서 DB에 있나 없나 좀 확인하고 와. 그럼 서비스가 DAO한테 야 너 이것 좀 가서 보고 와. DAO가 보고 와서 얘 있어 없어 알려주고, 그걸 컨트롤러가 다시 받아올 거고,
받아온 걸 다시 얘한테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코드가 구성이 될 건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 JSP랑 자바가 통신하는 이 사이에서 J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J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 JS가 없으면 JSP랑 자바는 통신을 못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가 통신하는 과정에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이 스크립트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기능들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통신에 관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스크립트는. 그리고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도 얘만 가지고도 독단적인 기능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 쪽으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얘만 가지고도 뭔가 저희가 앞쪽에 위치한 기능을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수업은 이제 백엔드 수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상 웹을 구성하려면 백엔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이제 풀스택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 이제 프론트엔드다, 백엔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 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프론트와 백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건 맞아요. 영역이 좀 다른 건 사실이니까. 근데 웹 개발에 한해서는 다른 개발은 모르겠지만 웹 개발에 한해서는 이거랑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웹은 풀스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볼 겁니다. 프론트 엔드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얘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시나요? 자, 제가 뭔가를 적어볼 테니까 이게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애매한데 말이. 자, 일단 이거 하나 봅시다. 화면을 구성한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일까요? 자, 화면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HTML과 CSS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화면의 엘리먼트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일까요? 이거는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입니다. 웹 디자이너 혹은 웹 퍼블리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HTML과 CSS를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당연히 할 수는 있어요. 배울 거고 우리는 지금 백엔드 수업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배운 것처럼 기본적인 건 다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분담을 해보면 이쪽이 맞습니다. 화면을 찍어내는 것 그건 이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뭐 하냐? 얘는 스크립트 다루는 애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서 이 화면의 디테일한 기능이나 뭔가 서버와의 통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한다. 자바스크립트. 자, 그럼 백엔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이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로는 서버 관리 쪽이라고 뭐 서버 개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버가 이제 뭐 실제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서버 컴퓨터다 뭐 분당에 있는 IDC에 뭐 서버 컴퓨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서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클라우드로 지금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OS는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어, 리눅스 서버를 쓰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우리가 만들어낸 자바적 코드를 의미해요.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애매하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이해를 못 하셔도 제가 그냥 뭔가 정의를 좀 내려드리자면 요청을 받아서 응답하는 코드를 서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요청을 받아서 응답하는 코드. 자, 서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누군가 나한테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그거 보여줄 수 있는 게 서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가 그래요. 그게 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하는 그 서버는 우리가 개발하는 그 서버는 결국 우리 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자바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그리고 뭐 DB랑 통신하고 했던 그런 코드들 그게 다 이제 서버 쪽, 백엔드 쪽 내용이다. 자 그럼 프론트 자바스크립트 다룬다라고 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서 하길래 프론트라고 영역이 나뉘어졌을까요? 자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 제가 도메인을 딱 입력하고 이 사이트가 열린 이 시점에 이미 이 메인 페이지는 수많은 코드들이 조합되어서 이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가 바뀔 때마다 여기 뭔가 자꾸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뭔가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js, .js, .js 들어가 있죠. JS가 뭐라고요? 자바스크립트. 이거 다 자바스크립트예요. 라이브러리인 JS, 자바스크립트도 있겠지만 얘네가 자체적으로 네이버라고 하는 곳이 자체적으로 메인 페이지를 그려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JS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건 제가 모르죠. 어떤 코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열어볼게요. 자, 얘를 프리뷰로 가서 보면 코드가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근데 이 코드를 보면 우린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서. 자, 저는 지금 네이버 그 사이트를 화면을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를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보고 있는 건가요?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다시. 자, 저는 이 서버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얘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자바 코드 쪽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자바 코드는 아니잖아요. 얘는 그리고 심지어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로 보고 있죠. 저는 네이버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얘네 서버 컴퓨터 안에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볼 수 있죠. 사용자가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프론트엔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화면을 구성하는 거, 이 엘리먼트들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이거 셀렉트 모드로 봐서 이런 거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당연히 앞에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백엔드는 여기서 확인 불가능한 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걸 좀 더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로 표현해 보자면 앞쪽 드러나는 곳을 개발하냐 그럼 프론트엔드, 뒤쪽 숨어있는 곳을 개발하냐 백엔드. 그럼 백엔드 안에는 DBMS가 포함이 되겠네요. 프론트에 비해서는 깊은 연관이 있죠. 백엔드 쪽이. 물론 프론트엔드에서도 DB 쪽을 바로 뭐 쳐다보거나 통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되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보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면 좋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스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 프론트와 백엔드의 그 합쳐진 내용, 그게 이제 결국엔 웹이에요, 웹.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 100% 프론트 엔드로만 이루어진 웹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Node.js라고 하는 녀석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없어도 돼는 아니에요. 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수업은 웹 개발 수업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수업의 목적은 1차 목적은 SI 쪽 취업을 겨냥한 수업이란 말이죠.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스크립트를 배우는 이유도 써야 되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배우는 건 맞는데 얘를 오늘 하루 하고 끝날 거예요. 스크립트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적인 문법은 자바랑 상당히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기초 문법을 배우거나 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자바는 다 하고 오신 상태니까. 그리고 얘는 되게 방대해요. 종류도 되게 많고요.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다뤄질 예정인 jQuery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 뭐 리액트, 뭐 뷰 이런 것도 있고 뭐 노드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 다 못하죠. 그건 이제 프론트엔드 수업 쪽에 가시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액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저희는 jQuery 쓸 거예요. 간단하게. 왜냐면 우리는 이제 웹 개발하려고 수업하고 있는 거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SI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나는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SI로 취업을 할 생각이다. 그러면 나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안 나눠져 있어요. 물론 나눠지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풀스택이에요. 애초에 공고 자체도 나눠서 뽑지도 않을 뿐더러 나눠서 뽑았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그냥 풀스택이에요. SI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웹은요, 화면이 없는 웹이 말이 안 돼요. 화면이 있어야만 해요. 화면이 있다는 얘기는 보여지는 게 있다는 얘기니까 프론트엔드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화면은 있는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백도 필요하겠죠. 그럼 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영역을 나눌 만큼의 뭔가는 없어요. 웹이 그래요.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 나누고 그냥 풀스택으로 진행을 한다. 백쪽, 서버 쪽 개발하다가 앞쪽 그 프론트에서 스크립트 가지고 또 작업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SI에서 실제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웹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웹을 구성하고 있는 코드가 프론트 영역이 얼마일까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셔야 돼요.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되면 느낌 올 겁니다. 누가 더 많을까요? 퍼센트가 어떨 것 같아요?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알고 계신 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되고 60대 40? 누가 60? 프론트? 백? 백이 60? 여기가 좀 더 많을 것 같다. 여기가 40 정도. 자, 지금 뭐 그냥 자유롭게 추측하는 거니까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리자면 진짜 넉넉하게 잡아도 70대 30 정도 나와요. 웹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비율은 우리가 개발하면서 틀을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에서 많은 걸 안 하고 백에서 많이 할래 해도 돼요. 개발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백에서 이거밖 더 줄이고 프론트에서 더 많이 할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요 정도 나와요. 왜? 이거는 완벽하게 웹이라서 그래요. 웹이라고 하는 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트를 열어보는 거죠. 사용자한테 UI를 제공해야만 해요.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이 메인 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버튼들, 그리고 수많은 이런 텍스트들,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UI죠. 이거 없으면 사용자가 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딱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웹이니까. 사용자는 얘를 누를 수밖에 없고, 눌러야 본인이 원하는 걸 할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가 웹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 서버 쪽, 백엔드라고 하는 영역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이 거의 주예요. 그거 말고는 얘가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하다 보면 백 쪽에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다 보면 이제 30% 정도가 되는 거고, 그거 외적으로는 뭐 기능도 그렇고 뭔가 화면을 컨트롤하는 것도 그렇고 프론트에서 많이 진행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자바스크립트 오늘 하루 배우고 안 배운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하루 한다고 해놓고 3시간 중에 지금 첫 시간 1시간을 다른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방대하다고 했죠. 너무 방대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식으로 알고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스크립트는. 애초에 프론트 수업이었다면 좀 더 많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응용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 기초만 딱 볼 거고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익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스크립트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구글링이나 이런 내가 모르는 정보를 찾아내고 얻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익숙해지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익숙해졌다면 스크립트로 뭔가를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자바 쪽도 마찬가지고 서버도 똑같아요. 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 간단해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한 조금만 반년 정도, 1년 정도만 실제로 여러 가지 코드들을 경험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 이 웹은요 정말 뻔해서 너무 쉬워요. 그게 웹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화면을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까지는 띄워 놓으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이거 따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친구의 색깔을 배경 색깔을 뭐 그린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백그라운드 줄 거예요. 근데 얘만 두 번째 것만. 뭐 NTH를 써도 되고 클래스 부여해도 되고 뭔가 방법이 되게 많겠죠? CSS에 주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자, HTML 여기를 CSS를 건들지 않고 얘만 건드려서 얘의 배경색을 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저번에 이미지 배열하는 문제 같은 거 하면서 인라인 CSS라고 해서 이런 거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었던 거.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해놓지 말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div에 이제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얘가 nth child. 저는 지금 둘째 고르고 싶은 거니까 둘째 골라주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뭐 그린을 주겠다, 골드를 주겠다. 자, 당연히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주석을 풀어버리면, 그리고 얘를 다시 둘째를 맞게끔 해주면, 자, 얘는 골드가 유지가 안 되죠. 둘째를 못 골라서 골드가 안 된 게 아니라 얘한테 진 거예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 우리 그때도 이거 얘기 드렸었습니다. 얘는 지금 이 친구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적용이 안 되고 그린이 적용된 상황. 지금 제가 적는 코드도 일단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봐보세요. 자, 어때요? 지금 여기 콘솔에 뜨고 있는 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얘가 레드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는 그린이고 여기는 골드고 여기는 레드인데 얘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레드가 먹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동일한 애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 녀석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레드만 남아있겠죠, 지금. 그쵸? 그럼 이것만 딱 봤을 때 우선순위 누가 제일 힘이 세요? 감독이 제일 세고, 그 다음 인라인 HTML 여기서 직접 주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 CSS가 제일 낫다. 이거 저번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스크립트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적어놓은 이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뭔가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콘솔에 자꾸 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걸 타이핑을 하는 순간에도 얘는 계속해서 이 코드, 제가 적고 있는 코드를 적용시켜요. 왜냐면 우리 여기에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중간중간에 자꾸 얘가 코드를 읽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거슬리면 지우시면 되는데, 여기 클리어가 있어요. 이런 걸로 지우면 되는데, 이제 이걸 끄면 여기 런 버튼 생기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팅을 안 해요. 내가 코드 다 적고 나서 런 버튼을 누르면 그때 적용되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냥 켜두고 결국엔 콘솔에 지저분하게 남는 게 싫은 거니까 콘솔.clear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얘를 호출해 놓으면 제가 뭔가 여기서 타이핑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하려고 할 때 콘솔 클리어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런 코드를 읽을 거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쌓이지 않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저는 코드펜에서 작업할 때는 얘를 좀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얘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을 클리어라고 하는 만들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걸로 비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화면을 뭔가 그리려고 할 때 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읽혔을 때 얘를 콘솔을 한번 비우고 가겠다 이런 의미고, 얘도 기본적으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똑같아요, 그거는. 이게 잠깐
모르셔도 되고. 근데 생긴 것만 봤을 때 대충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만 딱 봤을 때. DIV 선택? 자, 이거는 변수 만든 거예요, 변수. 아, 왜냐면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죠. 우리 자바에서도 변수를 선언하면, 그리고 값을 넣으려면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는 게 변수 선언, 혹은 재할당을 위한 변수 호출이었고요. 이퀄 마크 우변에 있는 게 이 변수에 넣을 값이었는데, 요거 보세요. 자,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 제가 도큐먼트 먼저 말씀드렸었죠. 이게 도큐먼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C 타입, 도큐먼트의 약자였던 DOC. 이 문서의 타입은 HTML이야. 우리가 이걸 생략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인 코드는 여기에 적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코드펜 자체는 이 바디를 생략해도 되게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거. 그럼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얘는 누굴 뜻하겠어요? 그냥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 문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 코드를 실행시킬 때 읽어드릴 문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도큐먼트. 그럼 이 HTML 영역 안에서 제가 지금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서 불러낸 다음에 점을 찍죠. 자바에서 점 찍으면 뭐 하는 거였어요? 리모컨 누르는 거였어요. 그죠? 객체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누르는 거. 얘도 비슷한 의미예요.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누른다의 개념처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을 실행합니다. 이것도 자바랑 유사한 거죠. 자바로 따지면 함수 호출, 메서드 실행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죠? 이름, 소가로,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 들어있으면 얘는 자바에서 누구였어요? 인자. 함수 호출할 때 인자로 넣어주는 거였잖아요. 소가로 안에.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문서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HTML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 얘는 이제 뭔가를 찾아오는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거 여기다가 이거 쓴 거 보니까 뭘 찾아오겠어요? CSS에서 사용하던 선택자를 제가 입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자로 선택되는 녀석을 찾아오는 함수겠네요.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선택자를 사용했고 이 선택자에 해당한 녀석을 찾아와서 이 자리에 남길 거예요. 어디서 찾아서? 문서에서 찾아서. 그럼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애가 얘겠죠? 이 div? 그 녀석을 찾아와서 얘한테 div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에 넣어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변수 불러다 놓고서 점 찍었죠. 뭔가를 또 실행하려고 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러놓고 또 점 찍어요. 그러더니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나서 또 이퀄 마크를 넣어 레드라는 값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죠. 객체에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불러다가 그 변수에 값을 넣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거든요. 자, 그러면 div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변수에다가 그 속성 값에다가 레드라는 값을 넣을 거야. 자, CSS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자를 해서 얘를 불러다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스타일 속성을 이렇게 줄 거야.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문법적인 이해를 우리가 자바를 기반으로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서 사용된 백그라운드 컬러와 여기 CSS에서 쓰고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나요? 여기는 대시인데 여기는 그냥 카멜표기잖아요. 이거 두 단어가 합쳐질 때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카멜. 얘는 대시로 이어졌는데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던 이 코드는요 완벽히 순수한 그냥 생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닐라 J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 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란 말이 있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렸던 뭐 jQuery, 리액트, 뷰, 노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녀석들이에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과는 달라요. 여기 뭐 종류가 뭐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데 메인은 다 얘예요. 메인은. 근데 이 녀석이 워낙 자유분방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좀 사용 개발자들이 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얘를 다루기 위해서 정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해서 어떠한 기능들을 묶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jQuery라는 걸 주로 배울 거고 이걸 배우는 이유는 SI 시장에서 아직 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 좀 있으면 그때 좀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 정도.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얘랑 지금 다르잖아요.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스타일 속성이 뭔가 여기서 CSS에서 쓰던 방식과 여기서 쓰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속성들도 뭔가 되게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 공부하면서 익혔던 스타일 속성을 그대로 못 쓰고 새로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갈 길이 바쁜데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닐라를 쓰진 않을 거예요. jQuery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얘를 jQuery로 바꾸면 이만큼이 이걸로 바뀌고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jQuery는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 쓸 거야 라고 명시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은 일단 보시고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때요? 됐죠? 아까 썼던 것보다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jQuery는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SI에서 많이 쓰였던 거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쓰일 거예요. 단 정말 한 10년, 20년 뒤 미래에는 jQuery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세는 그래요. 점점 빼고 싶어하는 추세인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에 대한 것도 2교시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jQuery 문법을 사용하게 될 거라 크게 어렵지 않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똑같잖아요. 사용하던 방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자바 문법과 상당히 유사하게 그냥 뭐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메서드 자바에서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서드를 많이 활용했죠. 스크립트 똑같아요. jQuery 사용하면 그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도 많이 하겠지만 그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로직 기능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렇게 스크립트를 다룰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거 빼고 자 제가 펑션이라고 하면서 테스트 소가로 중가로 했어요. 뭐 한 거 같아요? 제가 뭐 한 거 같으세요? 이 펑션 뜻이 뭐예요? 기능,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 만든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다. 근데 함수를 만들 때 이거 자바도 비슷하죠? 자바에서는 퍼블릭 보이드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펑션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함수명일 건데 함수명 뒤에 소가로가 왔어요. 자바에서 함수 메서드명 뒤에 소가로 안에다가 뭐 넣어요? 파라미터 필요하면 그거 넣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파라미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중괄호 왔네요. 여기가 실제로 구현부가 되겠죠. 자바에서도 썼던 것처럼 구현부. 자, 여기다가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도큐먼트 같은 걸 또 사용을 해서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안 따라 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자, 일단 여기부터 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는 도큐먼트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걸 통해 제가 선택자를 사용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쿼리 셀렉터가 아니라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div를 적었죠. 이거 직역 한번 해보실래요? get elements by tag name. 자, 우리가 메서드 이름 만들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get member by login id 뭐 이런 식으로. 자, 의미가 뭐였죠? get 가져와 뭐를 엘리먼트를. 근데 또 s가 붙어있네요. 그럼 여러 개겠죠? 복수. 엘리먼트들 가져와 뭐를 기반으로? by 태그 네임. 태그 네임을 기반으로 가져와. 그리고 제가 안에다가 뭘 썼어요? div. div 태그 네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엘리먼트들을 가져와 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고요. 문서에서 div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찾아오면 이거 3개겠죠? 배우 3명 찾았어요. 그 배우 3명을 지금 뭐 하려고 해요? div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바랑 좀 달라요. 자바는 변수가 오직 값을 하나만 가질 수 있죠. 이 개념은 동일해요. 이 개념은. 얘도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가져요. 여러 가지 값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데, 자, 얘는 애초에 엘리먼트 복수계일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죠. 하나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복수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턴을 이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고 하는 녀석이 리턴을 유사 배열 형식으로 해줍니다. 완벽히 배열은 아니에요. 근데 유사 배열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코드 보시면 제가 0번 방, 1번 방, 2번 방에 접근하고 있죠. 배열처럼 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얘가 실제로 동작하게끔 해볼게요. 어때요? 색깔이 입혀졌죠. 얘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바랑 똑같아요. 메서드 만들어 놓고 호출 안 하면 일 안 하죠. 얘도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근데 이 호출을 제가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것도 그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예입니다. 자, 버튼 태그 안에다가 onClick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쓰는 속성을 하나 넣어줬고요. 그 안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소괄호까지 적어주고 세미콜론 찍은 걸로 봐서는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겠죠? 그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onClick 무슨 뜻이에요? 그냥 클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얘가 뭔가를 하기 전에 클릭을 먼저 해라 이거 위에 클릭 이런 의미이긴 한데 그럼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클릭했을 때 이런 일을 해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저 함수가 실행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유사 배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jQuery 형태로 바꿔보자면 이만큼이 얘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편합니다. 자, 물론 얘는 안타깝게도 이게 아니라 다시 저장되고 얘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진짜 하는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원래 바닐라가 사용하던 방식처럼은 못한다예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많이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긴 했는데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뭐 바닐라, jQuery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좀 배워볼 것이다. 1교시 동안에 간단한 설명 이런 거 해본 거였고요.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jQuery에 대한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짜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